이주는 많은 동물의 삶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에 이주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새들의 이동에 대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야행성 조류의 경우 대규모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웠기에 박쥐의 이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의 연구원인 에드워드 흉 박사가 주도하는 연구팀은 야행성 박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이주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행성 박쥐가 출산을 위해 이주할 때 날씨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들은 이 결과를 2025년 1월 2일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박쥐는 봄 이동 동안 폭풍 전선을 서핑합니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에드워드 흉 박사는 매우 작고 정교한 위성 태그를 사용하여 작은 식충 박쥐인 야충 박쥐의 봄철 이동을 모니터링했는데요. 놀랍게도 앙컷 박쥐가 주로 따뜻한 밤과 미래의 날씨를 이용해서 출산 둥지로 이동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이 연구진은 박쥐가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폭풍의 순풍을 사용하며 때로는 1100km 이상을 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들이 사용한 작고 정교한 사물 인터넷 태그는 박쥐들의 이동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했지요. 이동하는 박쥐는 폭풍 전선의 따뜻한 바람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오랜 시간의 이동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사실이 추적 기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박쥐들이 사용하는 폭풍 전선은 온난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강한 남쪽 기류가 부는 바람을 이용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북쪽으로 이동해 갈 때 남풍 바람을 이용할 경우 거의 힘들이지 않고 긴 거리를 이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야행성 박쥐들이 이주 패턴에서 예상치 못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인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철새 박쥐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폭풍 전선의 따뜻한 바람을 이용하는 것을 파도로 이동하는 서핑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중부 유럽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 동안 이 작은 생물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는 날씨, 생리학 및 환경 요인이 박쥐의 계절적 이동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줍니다. 사진은 일반적인 야행성 박쥐의 모습입니다. 이주 결정은 현지 기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리한 바람은 먹이 찾기와 장거리 여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추적 기술의 한계로 인해 박쥐 이동의 많은 측면이 미지의 상태로 남아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추적한 3일 동안의 박쥐 이동은 폭풍 전선이 다가오기 전에 기압이 낮은 밤에 얼마나 많은 개체가 떠났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야간에 매우 작은 야행성 박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벼운 1.2g의 사물 인터넷 태그를 사용하여 생체 원격 측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로지형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 태그는 중부 유럽을 가로지르는 봄철 이동 중인 71마리의 앙컷 일반 야행성 박쥐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태그는 위치, 활동 및 환경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여 박쥐를 다시 포획할 필요 없이 매일 정보를 전송해줍니다. 태그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박쥐들이 46일 동안 최대 1116km를 이동했고 일부는 이전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먼 383km까지 단일 야간 비행을 완료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요. 많은 박쥐가 출산 둥지로 가는 여정을 따뜻한 밤과 다가오는 폭풍 전선과 동기화하여 순풍을 사용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박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 적응하면서 이동 타이밍에서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동하지 못하고 늦게 이동을 시작한 박쥐들은 임신한 앙컷 박쥐의 체중 증가와 함께 변해버린 기상 상태로 인해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발견했지요. 연구진의 리안 맥과이어 박사는 새로운 기술이나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는 연구가 부족한 동물들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동 등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될 수가 있다 고 말합니다. 다만 이 야행성 여행자인 박쥐는 높은 에너지 수요, 서식지 손실, 곤충 개체 수 감소, 기후 변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또 최근의 증거는 철새 박쥐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박쥐들은 인위적인 위협과 환경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기에 보존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러기는 우리나라에 10월 중순경부터 날아오기 시작해 겨울을 난 다음 빠른 것들은 2월 말이면 번식지인 시베리아를 향해 북상하는데요. 대개 철새들은 자기들이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기상 상태를 이용하는데 기러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할 때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부는 북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베리아로 돌아갈 때는 상층에 남서풍이 불 때 이 바람을 이용하여 북상하는데요. 봄철 상층에 남서풍이 불 때는 우리나라에 기압골이 들어오는 때이므로 박쥐와 마찬가지로 폭풍 전선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러기가 북상한 다음 날에는 전선이 들어오면서
비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에 기러기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다음 날은 비라는 속담이 전해오고 있답니다.